안녕하세요 파이 여러분, 초명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께 명리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블로그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저와 친한 현면님의 블로그는 아닙니다. 네이버 블로그인데요, 제가 가끔 명리를 공부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이 블로그에 꼭 들어가거든요. 제가 한번 블로그를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문제를 내볼게요. 우리가 재성을 보통 재물 그리고 돈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1차원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만약에 비겁이 강한 사람이 재성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식으로요. 만약에 식상이 강한 사람은요, 식상은 나를 표현하는 에너지이기도 하면서 내가 손과 발을 사용해서 사회적으로 나를 드러내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식상 생재가 잘 돼 있다고 하면 자기 몸을 움직여서 재화를 만들어내는 힘이 강하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만약에 식상이 강하다 그러면 재성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게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아마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돈? 그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벌 수 있는 거야. 내가 열심히 일하면 돈은 그만큼 벌 수 있는 거야.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 같네요. 만약에 관성이 강한 사람이 재성을 볼 때는 뭐라고 말을 할까요? 제가 어렸을 때 태권도 학원을 다녔는데 거기에 딱 그런 문구가 걸려 있었어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이런 문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관성의 입장으로만 해석해서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다 잃은 거야. 이게 관성이 재성을 바라볼 때의 마인드라는 거죠. 그럴듯하죠?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십성을 사회적으로 우리가 확장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인성은 재성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야, 굳이 그걸 그 돈 주고 사야 해? 전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니면 야, 집에 그거 있는데 꼭 그걸 사야 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블로그를 보고 와, 재밌다 싶어가지고 가지고 온 글입니다. 제가 지금 네이버에 들어왔는데요, 여기에서 1호 확당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블로그가 하나 나올 거예요. 자, 이런 식의 블로그가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메인에 들어왔는데 보시면 여기 돈에 구애받지 않는 사주라는 글을 최근에 올리셨어요. 이 글을 읽다가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께 써드렸던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해드렸던 건데요, 제목이 돈에 구애받지 않는 사주입니다. 어떤 얘기냐, 비겁이 강한 사람은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강한 식신격이나 상관격인 분은 돈? 그까짓 거 벌면 되지 뭐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쓰셨어요. 저는 물론 격을 중요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이 격에 따라서 이 내용들을 구분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월지를 욕망이라고 보는 제 입장에서는 비겁이 강하냐 아니면 식상이 강하냐, 관성이 강하냐에 따라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재미있는 해석이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인성이 많다고 하면 재물에 욕심이 없고 전략과 검소함이 중요한 인수격, 그래서 이미 충분한데 돈 쓸 데가 어디 있다고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재미있지 않나요? 이런 걸 가지고도 명리 문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호 학당을 운영하시는 김태경 선생님이 본인 블로그에 수능 명리 문제를 많이 올리셨습니다. 아주 예전에 올리신 문제가 여기 있네요. 2021학년도 명리학 수학능력시험 객관식.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달에 냉파를 해서 그런지 먹을 게 많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아예 없지도 않습니다.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냉장고에 뭔가 쌓아두면 마음이 든든한데 뭐가 없으면 이제 안심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라고 물어보신 글을 가져오셔가지고, 글쓴이의 불안한 이유로 올바른 것은? 팔자가 그래서 전생에 다람쥐였어서. 재밌죠? 글쓴이의 불안한 마음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당연히 식신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내시고요, 댓글 보면 아마 여기 이렇게 문제에 대한 답을 달아주신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블로그에 있는 글을 좀 읽어보시면 아마 여러분께서 명리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이 정말 많거든요. 보통은 이런 문제 형태의 글보다는 유튜브로 돈을 버는 사주는 어떤 사주인가? 왜 빌린 돈을 갚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글을 쓰고 계세요. 약간 난이도가 높은 글이 될 수도 있는데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말에 제가 쓴 책이 나올 건데 그 책에 수능 명리 영역 문제라고 해서 제가 기출문제를 몇 개 냈어요. 예를 들면 1번, 다음은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서 쏟아져 나온 명대사들이다. 이 중 평관이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면, 등장인물 중에 최영배 있잖아요. 최영배, 하정우가 연기를 했었죠.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상대 조직을 접수하기 전에 명분을 내세우면서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김서방, 자기가 주먹으로 겨루면 무조건 이긴다는 뜻에서 1대1로 하면 지가 다 이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최영배가 명대사죠. 아니다. 불함 붙지 마라. 딱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평관에 관련된 말인데 제가 볼 때는 5번이 가장 거리가 먼 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 평관은 배짱이나 카리스마, 허세, 그리고 좀 강압적이고 물리적인 힘을 동반한 그런 힘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제가 여기 해석을 달아놨는데 이런 식으로 수능 명리어격 문제하고 해설을 같이 제가 쓸 명리책에 포함시켜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집 컨셉으로 책을 따로 내려고도 계획 중이고요. 제가 이걸 바탕으로 따로 명리에 관련된 새로운 형식의 유튜브 콘텐츠를 또 만들려고 해요. 어쨌든 제가 이런 문제를 기획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던 블로그가 바로 이 1호학당입니다. 정말 공부하시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1호학당의 김태경 선생님께서 운을 묻고 명을 답하다라는 책을 2019년도에 내셨어요. 여기에 제 사주가 실려 있습니다. 왜냐면 몇 년 전에 제 사주를 놓고 공부를 하는데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이 김태경 선생님께 연락을 드리고 메일로 길게 글을 보냈어요. 선생님, 저는 제 사주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여쭤봤는데 이 김태경 선생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젊은 분이 공부를 많이 하셨네 하고 격려만 해주시더라고요. 열심히 해보라고. 그래서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말았는데 1년 지나고 나서 이 책을 쓰신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본인이 해석하는 제 사주에 대한 글을 또 쓰신 거죠. 그래서 연락을 드렸고요. 저는 이제 전혀 기분 나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제 사주를 다루어 주셔서 반갑고 좀 고맙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제가 이 1호학당이라는 블로그에 가끔 들어가서 명리 공부를 하고 있네요. 저하고는 관점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왜냐면 김태경 선생님은 격을 조금 중요하게 보시거든요. 저는 격을 중요하게 보진 않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명리 공부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블로그를 꼭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원래는 경기도 과천에서 지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서울로 자리를 좀 옮기셨나봐요. 1호학당 검색하면 지금 이게 이제 같은 주소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서울로 좀 옮기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기회가 돼서 서울에 올라가게 되면 만나서 좀 차 한잔 또 나누고 싶더라고요. 따로 저는 연락을 드려 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전 다음에 또 공부하다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따로 또 가지고 와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